네, 내 맘대로 올해의 책 2020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나름대로 책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읽은 책들 가운데 꼭 우리 독자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책들을 골라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조금 불편한 용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용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는 영화가 한 편 있을 것 같아. 미량. 미량. 맞아요. 맞아요. 미량.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영화의 장면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에게 용서받았다고?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하지?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용서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신의 영역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과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앞서서 이 책을 제가 올해의 책으로 꼽은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농담이고요. 네. 그런 소개를 할 만큼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 참 되게 거창한 말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되게 쉽게 가르쳐요.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 용서를 그렇죠. 빌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용서가 진짜 용서일까? 앞서 저는 장동석 선생님께서 향물을 따하며 소개하면서 선물 경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에 너무 유사한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용서를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모든 걸 다 네가 뭘 해주면 난 뭐를 할 거야. 내가 뭘 했으니까 너도 뭘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도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가 용서를 하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가 됐죠. 그렇죠. 무릎 꿇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의 형태로 용서가 변질된 거죠. 저는 이 책의 저자를 개인적으로 되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스페냐 플라스펠러라고 하는 독일 분이세요. 철학자입니다. 스페냐 플라스펠러라고. 똑같은데요? 이분이 독일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핫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되게 다양한 주제로 글쓰기를 하고 철학 잡지 편집장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 책을 통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다뤘거든요. 근데 책의 앞부분에 이 저자가 왜 이 주제의 책을 썼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알려주세요.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13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동생은 나에게 왜 엄마가 보고 싶은지 자주 묻는다. 그러면 나는 엄마가 언젠가 돌아가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 엄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음을 자책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한다. 아직도 엄마한테 뭘 기대해? 여동생이 묻고 나는 다시 대답한다. 아니, 엄마는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줄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설명도 사과도. 그럼 엄마를 용서했어? 여동생은 그 질문을 별 뜻 없이 지나가는 틀로 내뱉으려고 노력한다.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용서, 거창한 말이다. 저자가 자신의 동생과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요. 어린 나이에 엄마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엄마를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가끔씩 엄마의 안부를 묻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본인은 엄마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진짜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인지를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철학자답게 뭐 한나 아렌트, 작 데리다, 또 비트겐슈타인 다양한 철학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탐구하고 그걸
정말 자기 언어로 잘 해석해서 어렵지 않게 자기 에피소드와 함께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 저자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에게 용서는 정말 큰 화두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쉽게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용서가 진짜 무엇인지 사과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는 그런 책인데요. 과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과 수단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진짜. 그런 용서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 책을 읽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용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으니까 난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제일 괴로운 건 본인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해라. 저는 그 문장에 나 자신을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서 나를 끄집어내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라고 하는 말 forgive잖아요. 네. forget, 음. 잊는 거잖아요. 네네네.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forgive와 forget. 그 과정은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네. 일깨워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용서는 망각인가요? 결국 잊는 것이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네. 용서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요. 네. 용서라고 하는 거, 잊는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는 말을 자크 데리다가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저 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저 책이 더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그 자체로 지금도 성공한 책이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꼽아봤습니다. 예. 올해의 책 담나요? 네. 아, 너무 저한테 읽고 있어서. 싶어졌어요. 엄지척.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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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끝나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와우. 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야, 네. 이런 훈훈한, 진짜 훈훈한, 정말 열심히 이런 훈훈한 하겠습니다. 또. 예. 그러면 이제 최 기자님의 마지막 책을 제가 마지막이에요? 만나보겠습니다. 아, 제 마지막 책. 네. 네. 제가 고른 것은 계란 껍질 두개골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원칙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신가요? 어때? 그렇죠. 원칙이라는 워딩은 굉장히 쉽지만 그 앞에 이게 앞에가 어렵죠. 앞에가 이런 거예요. 그렇지. 제가 예컨대 선생님의 머리를 콩 했어요. 어우, 네. 그랬는데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약했던 거야. 아하. 그래서 계란 껍질처럼 와자락 부서져 버린 거죠. 선물까지 줬는데 그러면 그것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네 머리가 약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니야. 이런 정상 참작이 아니라 머리가 약했음은 상관없이 그냥 실제로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죽인 그 피해 정도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무슨 얘기가 네네네, 이해가 그러니까 됐어요.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가해 행위가 한 그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 책은 브릴이라는 호주의 한 여성 작가가 썼는데요. 이 여성 작가는 어렸을 때 친오빠의 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요. 그리고 로스쿨에 가서 재판연구원이라는 이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두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판연구원으로서 봤던 법정 내의 숱한 그 성차별 그런 것들을 정말 낱낱이 제보하듯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이 재밌는데 두 번째는 이걸 지켜보면서 그냥 묻고 갔어요. 그 성추행을 묻고 갔는데 제기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프로잖아요. 로스쿨 출신의 재판연구원, 굉장히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추행했던 그 오빠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럴 때 너무 달달달 떨고 이러면서 프로답지 않게 막 음성 메시지 기록 삭제하고 막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프로인데도 그런데 다른 여성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책에서 나오고 있고요. 보면은 이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성평등 지수가 훨씬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몇인데 호주는 40몇이에요. 거의 이제 한참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너무만 많은 성차별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피해자 왜 그날 뭐 입었어요? 미니스커트요. 미니스커트? 네, 네. 하면서 이렇게 되고
혹시 약 뭐 먹어요? 피임약이요. 아이고 또 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정숙하지 못하면 피해자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반대로 가해자에게는 가해자는 20년간 국영 철도기업에 뭐 근무한 성실한 공무원이자 한 5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가족의 가장이면 가해자로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약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검사도 남자, 서기도 남자, 법정 변호사랑 일하는 사무 변호사도 남자, 판사도 남자, 저기 뒷줄에 있는 애들도 모조리 남자. 이런 곳에서 강간 선고를 내려야 한다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거기는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배심원 12명이 다 남자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 배심원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는 판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모두 다 남자, 동질적인 집단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결과도 굉장히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네. 저 갑자기 소개를 들으면서 네. 책 표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어요. 아, 네. 책 표지에 딱 스컬, 딱 해골이 있고 맞습니다. 보면 넘기지 마시고요. 네, 좀 네, 보여주세요. 네. 표지를. 아, 예, 예. 보여드릴게요. 이 뭐예요? 벌이에요? 뭐예요? 내밀합니다. 랩이에요. 네. 법의학 관점에서 뭔가 아, 그런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 표지 뒷면에 나와 있는데 오랜 침묵을 깨고 큰 소리로 세상에 이제 착 자기 존재를 표명하는 곤충이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이 여성 작가와 예, 예. 남아 있다고. 사실 표지가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먼저. 그죠, 그죠. 예, 예. 이 그래서- 출판사가 되게 신생 출판사. 아, 그래요? 네네네. 어디에요? 우리 뭐 출판사 오늘 홍보해 주니까 뭐. 카라칼이라는 출판사. 카라칼. 네네네. 카라칼 출판사. 네, 저는 네, 계속 네.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책 탐나네요. 호주 책이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되지 않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소개된 것 같아서 그렇군요. 좋네요. 네. 네. 저도 탐난데 잠깐 드릴까요? 볼 수 있게. 아니야. 선물 경제가 보기만 이루어지고 있는 하겠습니다. 현장입니다. 네, 네, 우리 네. 사실 우리리. 이런 자리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서로의 독서 취향과 또 책을 또 서로 나누고 보여주고 이러면서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최윤아 기자님한테 책 소개를 들으면서 최윤아 기자님 세계 속으로 잠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서로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맞아요.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각자 읽은 내 맘대로 올해의 책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020년 한 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출판 시장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꼽아온 책들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도 의미 있는 해였구나.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출간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출연해 주신 최 기자님, 네. 장 선생님, 네. 뭔가 다짐 이런 거 말고요. 네.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한 해를 마감하는 안 끝날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잠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동 선생님. 저는 그런 생각 요즘 부쩍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여지껏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수많은 책을 만들어주신 그 편집자들, 디자이너들, 마케터들 때문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녔는데요. 올해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모르시겠지만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홍 쌤이 그런 말씀 하셨죠. 출판의 영역 중에 가장 연구가 되어야 하고 가장 우대받아야 할 사람들은 독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계속 되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한 해였고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읽어볼랍니다. 네, 역시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소개하겠다. 그렇죠. 예, 독자들과 더 많은 만남을 가지겠다. 이런 어떤 말씀 주셨습니다. 최 기자님은 내년에도 출판 담당을 계속 시켜주시면 저는 계속 하고 싶고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 기자로 살면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고 오늘 다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너무 좋은 책들이 정말 많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세상에 내 편이 없을 것 같을 때, 나만 너무 이상한 것 같을 때, 막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책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 혹은 내 편이 돼줄 만한 문구들 만나면 그 외로움이 어느새 이렇게 탁 물러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면서 좀 많이 외롭잖아요. 이럴 때 정말 책이 막 활자가 눈에 빨려 들어오는 시기다라는 얘기를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고요. 책과는 좀 거리를 좁혀서 가까워지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이렇게 소개해 주신 책들이 있어서 더욱더 풍성한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방송했던 체크인은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오디오로 만나 보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내년에도 정말 좋은 책들 많이 읽고요. 네. 함께 나누고 독자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은 바람과 진짜. 그런 기회를 제가 네. 만들어야겠죠? 저분이 한다면 하는 분이어가지고요. 그러신가요? 예, 우리가 기대를 한번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2020년 한 해 마감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